자, 핫이슈 유망주, 나오자마자 완판, 갤럭시 Z 플립, 흥행 돌풍. 자, 갤럭시 Z 플립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화면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게 지난 2월 12일 날 일단 공개가 됐었고요. 2월 14일부로 이제 판매가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상당히 좀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기대만큼 나왔다라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완판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갤럭시 플립 판매 소진됐습니다 하고 안내문이 지금 뜨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생각밖의 반응이 괜찮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관심이 확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계된 회사들 밸류체인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번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금 2019년도는 뭐 한 4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2020년도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한 5만 대 더 팔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폴드 2가 지금 한 350만 대, 35만 대.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새로 나온 G 플립 20만 대 넘기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200만 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 부분 이 폴더블 스마트폰과 G 플립 관련된 매출이 신규원으로 좀 붙을 거다라는 전망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계된 밸류체인 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기존의 이 스마트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때문에 교체 주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뭐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소재 업체들에게는 다 호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주로 이제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 CPI 필름 쪽이나 또는 UTG 관련된 기업들 쪽, 또는 뭐 폴더블 공정 소재에 필요한 쪽이나 연성 PCB 쪽 해서 또 뭐 힌지 관련된 KC바트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뭐 관계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기업들 한 5개 정도 최근 차트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H바텍, 뭐 살아남은 최후의 힌지 성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다시 붙으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자, BH, Y옥타와 폴더블의 상두마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방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UTI, 자, 이 울트라 플렉서블 글라스 관련된 어떤 이제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인데요. 일단 뭐 지금 국내 삼성 관계된 그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은 비상장이다 보니까 상장된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뭐 시장에서는 뭐 이쪽이 앞으로 또 뭐 나머지 발주나 이런 것들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UTI.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자, SKC 코롱 PI, 이 폴리이미드 필름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이 폴리이미드 필름의 쓰임새가 이 스마트폰 외에도 뭐 배터리 쪽이든 다각화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폭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인더 아직은 화학 부분에 매출 비중이 많아서 그런가요? 대표적인 CPI 필름 관련된 수혜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여러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자, 우리 파트너분들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들어주시죠. 자, 신학수 대표님께서 요 종목 마지막에 기회다 하라고 적어주신 것 같고요. 자, 이근학 대표님께서는 애플 플러스 삼성, 애플도 하고 삼성도 한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요 기업은 세계 1등이에요 하고 주셨는데요. 자, 어떤 기업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SKC 코롱 PI, 이경락 파트너는 BH, 세계 1등 기업 KH바텍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종목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쪽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선정한 종목들 왜 좋게 보는지 얘기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애플도 하고 삼성도 한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BH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삼성에 다 납품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폴더폰 시장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죠. 하드웨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애플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전략.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고 애플 또한 OLED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동사가 만들어내는 FPCB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애플도 들어가고 삼성 그럼 또 중화권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동사에 또 FPCB를 써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동사가 잘하는 것이 Y옥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안에 패터닝을 구사하는 방식인데 이게 또 휘는 디스플레이에는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기 시작하면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특히 마진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그 Y옥타 디스플레이용 PCB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종목 내에서 종목을 선점하면서 BH를 고르면서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PCB 산업인 저평가돼도 된다라는 시장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화권 업체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치고 와가지고 그 대한민국 업체들과 경쟁 구도가 많은 부분 이제 좁혀진 상황에서 FPCB 쪽에서는 확실하게 BH가 앞서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주어지게 되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7천억대인데 그 요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얼마나 주어지는가 그것이 주가의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프리미엄이 주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이경락 대표님 하면은 사실은 IT 매니아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동안에 뭐 IT 관련주들 또 뭐 삼성 관련주들 해서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방금 보니까 정작 본인 핸드폰은 아이폰을 쓰시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네요. 예. 뭐 바꾸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폴더폰으로 바꿀 의향은 있는데 뭐 굳이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차후에는 바꿀 계획입니다. 폴더폰으로. 네. 예. 이번에 치플립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 거 일단은 쓰려고 합니다. 아 가소비 165만 원이 좀 비싸 보이시네. 아니 그러니까 고장 나면 바꿀 거예요. 아, 예, 네. 아직 뭐 튼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착실하신 이 방송을 우리 아드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플립 자꾸 사달라 그래서 확 지를까 하다가 과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IT 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치플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초반에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나왔던 폴더블에 비해서 이제 가격도 좀 싸게 나왔고 네. 디자인 자체가 기존에 이제 보셨던 디자인보다는 옆으로 펼쳐지는 것보다 이제 세로로 이제 접어가지고 하는 게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이제 1년에 연간 휴대폰을 판매하는 게 한 3억 대가 조금 못 미치거든요. 네. 잘 나갈 때 한 4억 대 이상을 팔았었는데 이제 앞서서 맨 처음에 이제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제 폴더블 올해 있어서의 전체 판매량에 대한 시장 수요가 한 6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억 대에서 600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차지하는 매출단은 한 2%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직은 뭐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또 이제 기존의 핸드폰의 시장이 조금씩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 이게 중첩되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수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좀 전에 판매대수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한 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3억 대 가까이 되는데 뭐 폴더블 스마트폰 나와봐야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관련 수혜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 전기차 지금 뭐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안 팔리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막 급등하는 이유가 지금 몇 대 안 팔리지만 미래에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이게 거의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이 폴더블 폰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거의 스펙 변화가 없다가 이런 접히는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어떻게 보면 스펙이
외형적으로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바뀌다 보면 사람들이 좀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즉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먼 미래의 스마트폰은 이렇게 다양한 스펙의 변화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이 아직 스마트폰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쪽으로 해서 시장 관심을 좀 불러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얘기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세계 1등 기업 SKC 코롱PI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5개의 기업 내에서 이제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순서에 밀려가지고 이제 SK 코롱PI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BH 같은 경우 이제 FPCB에 들어가는 필름, 폴리이미드 PI 필름을 만드는 회사고요. 과거에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판매 대수의 증가는 조금 다소 주춤할 수 있는 우려감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새로운 신제품 쪽으로 이제 출시가 됐을 때 그 동안에 좀 업황이 부진했었던 부분들은 다소나마 기저적인 효과에 대한 개선은 좀 기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경하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0배수 이상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5배수 정도 수준이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은 다소 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수급에 대한 상승 요인은 여전히 좀 남겨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C 코롱PI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종목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이었어요 하고 주셨습니다. BH 또는 KH바텍하고 겹쳤다는 얘기 같은데 네. 어떤 종목 원래 괜찮게 보셨습니까? 원래 사실은 KH바텍이 지금 현재로서 폴더블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탑픽을 뽑자면 사실 KH바텍이 가장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BH라던가 이제 이 SKH 코롱PI 같은 경우 기존의 스마트폰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없었던 매출이 새롭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힌지 네. 쪽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이 가장 좀 강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센 종목이 사실 KH바텍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KH바텍 주가 뜨기 전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이거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던 종목인데 좀 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도 별 부담이 없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힌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솔벤더로 KH바텍이 가고 있었다가 대만 업체 쪽에서 지금 네. 납품이 또 시작된다고 하고 국내 업체 쪽에서도 지금 또 한 군데가 지금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왕 중의 왕은 힌지 네. 중에 왕 중의 왕은 KH바텍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올해 그 작년도 실적하고 이제 올해 반영된 어떤 실질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고 본다고 한다면 약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힌지 관련해서는 뭐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삼성 갤럭시 폴드도 그렇고 또 이번에 나온 또 G 플립도 그렇고, 야 이 힌지가 참 중요한 역할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학 대표님께서도 자 마지막의 기회 KH바텍이다. 이 마지막의 기회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뭐 힌지에 관련돼 있는 제조사가 국내에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접히는 쪽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다 바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접히는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조민규 파트너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없는 쪽에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부분에서 기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사실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쪽이 없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업체들도 이제 시작을 하겠죠. 다시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인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KH바텍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좀 더 강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양봉을 내기 시작해서 네, 금요일 또 오늘까지 3일 연장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시장 관심이 네, 계속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H바텍 얘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신학 대표님 얘기하시면서 뭐 다 바 형태 아닙니까? 하면 핸드폰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본인은 바를 쓰시네요. 네, 저는 근데요. G플립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요 작은 게 좋거든요. 네. 주머니에다 쏙 집어넣고 예전에도 그 스마트폰이 요만한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요. 택시 타면 빠져요. 진짜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택시를 타면요? 네, 이렇게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빠지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그 비싼 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 바타입으로 보는 것은 화면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이 화면이 크게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쉘처으로 그러니까 조가비처럼 이렇게 접혀져서 보이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바타입만큼의 그 액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쟁력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작은 부분에서 또 유리하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제 개인적 질문입니다만 바꾸실 의향은? 저는 바꾸고 싶은데요. 이거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제가 봐서 평생 못 바꾸실 것 같은. 자, 우리 이경락 대표께는 이걸 하나 더 여쭤보고 가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를 한번 사면 뭐 10년씩 요즘 쓰잖아요. 워낙 또 기능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도 한번 사면 한 6년에서 한 8년 기본 뭐 10년씩도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참 제품을 잘 만들어 놓고도 너무 잘 만들어서 한 10년씩 써버리니까 좀 문제 생기는데 이 그래도 스마트폰이 참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짧게는 2년, 네. 길게도 한 4년 만에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또 바꾸는 것도 우리가 뭐 앞서 얘기했던 뭐 TV나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주로 뭐 30, 40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좀 수요층이 한계가 돼 있는데 이쪽은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제 어머님까지 뭐 스마트폰 좀 바뀌면 야, 안 바꾸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하면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G플립 노래를 하고 있어서 안 바꿔줬다가는 참 불만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교체 주기가 의외로 굉장히 짧은 IT 제품이라는 부분이 뭔가 이런 스마트폰 스펙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 스마트폰의 또 새로운 교체 주기를 자극해서 우리 IT를 한번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워낙 작년에 중화권 쪽에서의 수요 둔화가 컸잖아요.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중화권 업체들 또한 뭐 OLED나 새로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변화를 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좀 못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의 큰 변화보다는 이제는 하드웨어 기대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뭐 스마트폰 다 쓰는 거다 우리가 쓰는 뭐 노란 톡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기서 네. 거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새로운 게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서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드웨어 대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뭐 자극적인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애플과 특히 이제 중화권 시장에서 교체 주기가 딱 맞물려 있는 하반기 때 많이 맞물릴 것 같아요. 요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뭐 또 OLED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 때까지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